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깊은 산속 어디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작은 움막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나무를 엮어 만든 벽, 억새로 이은 지붕, 그 안에는 한 사내가 살고 있었지요. 이름은 강연후. 28의 나이였으나 얼굴에는 세월보다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연우는 날마다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고 묶어서 등에 지고 산 아래 마을까지 내려가 팔았지요. 말수가 적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말을 섞는 일도 드물었고 술자리에 끼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를 팔고 쌀과 소금을 사서 다시 산으로 올라갈 뿐이었지요. 저 양반 참 별나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혼자 산에 박혀 살다니. 그러게 말입니다. 말도 없고 웃지도 않으니 무슨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연우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깊이 캐묻지는 않았지요. 산에서 혼자 사는 이들은 을에 사연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연우 역시 그런 평범한 산사람 중 하나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연우는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러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끼를 어깨에 메고 익숙한 길을 걷는데 문득 발걸음이 멈췄지요. 바람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들도 울지 않았고 짐승들의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지요. 연우는 천천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랜 세월 산에서 살아온 그였기에 이런 기척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요.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연우는 도끼를 단단히 쥐고 더욱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해질 무렵 연우는 나무 한 짐을 베어 묶었습니다. 등에 지고 움막으로 돌아가려는데 저 멀리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지요. 연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저곳은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골짜기였습니다. 연기가 날 이유가 없었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연우는 결국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무짐을 내려놓고 몸을 가볍게 한 뒤 소리 없이 움직였지요. 바위 뒤 나무 사이를 지나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골짜기 안쪽 작은 샘터 옆에 한 무리의 사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6이었습니다. 옷차림을 보니 평범한 산사람들은 아니었지요. 칼을 차고 있었고 말투도 거칠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산이 넓으니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 분명 이 산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겁니다. 민나리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연우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민나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연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잊고 싶었던, 묻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내들은 얼마간 더 수색하다가 해가 지자 산을 내려갔습니다. 연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움막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연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움막 안작은 등잔불 앞에 앉아 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지요. 연우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연우는 칼을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움직일 수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연우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마을에 내려가는 일도 줄였지요. 필요한 물건은 최소한만 사서 빨리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원래도 말이 없고 조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만 주막 주인 박노정만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강서방, 요즘 부쩍 바빠 보이는구려. 그저 겨울이 다가오니 나무를 많이 해두려 합니다. 그런가? 몸조리 잘하시게. 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연우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연우는 움막으로 돌아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 틈에 숨겨둔 칼을 꺼냈지요. 달빛 아래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연우는 칼을 천천히 휘둘렀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에게 배웠던 검술을 말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연우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칼이 허공을 가르며 바람 소리를 냈지요. 땀이 흘렀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묻어두었던 것을 다시 꺼내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연우는 칼을 거두고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땀에 젖은 몸을 식혔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별들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아직은 아닙니다.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복수는 서두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했지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 올지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머지 않았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고 연우는 다시 평범한 나무꾼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지요. 기다리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날도 연우는 여느 때처럼 산에 올랐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러 가는 길이었지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걷는데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연우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골짜기 아래쪽에서 들려왔지요. 한참을 망설이던 연우는 결국 그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왜인지 오늘은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바위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내려가니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치마폭이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피가 흘렀지요. 여인은 정신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여인의 숨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다친 곳을 보니 발목이 심하게 삐었고 머리를 바위에 부딪힌 듯 했지요. 연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두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지요. 정신 차리십시오. 연우가 여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깨어나지 않았지요. 연우는 한숨을 내쉬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연우는 여인을 안은 채 움막으로 향했습니다. 움막에 도착해 여인을 자리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둔 약초를 꺼내 상처를 치료했지요. 이마에 상처를 씻고 약을 바르고 삔 발목에는 찬물에 적신 천을 감았습니다. 연우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혼자 살며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낯선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연우를 보고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쳤습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여인은 연우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당신은 누구시고요? 산속 움막입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나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산에서 쓰러져 계시길래 데려왔습니다. 여인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움막 안에는 간단한 살림살이만 놓여 있었지요. 낡은 요, 작은 솥, 몇 가지 그릇들. 여인은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옷은 그대로였고 상처에는 약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을 잃고 있었습니까? 해가 뜨기 전에 찾았으니 반나절쯤 되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지요. 저는 서은하라 합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강연후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지요. 은하는 그런 연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나무꾼의 눈이 아니었지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몸이 나으면 마을로 돌아가겠습니다. 발목이 많이 부었습니다. 며칠은 쉬어야 할 겁니다. 연우는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물을 떠와 은하에게 건넸지요. 은하는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는지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연우는 죽을 쑤었습니다. 간단한 조밥이었지만 따뜻했지요. 은하는 죽을 받아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연우는 맞은편에 앉아 묵묵히 자신의 몫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어둠이 깔린 움막 안에서 작은 등잔불만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은하는 슬쩍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산에 사는 사람. 말은 없지만 손길은 다정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혼자 사십니까? 한참 만에 은하가 물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래되셨습니까? 10년쯤 되었습니다. 가족은 안 계십니까?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죽그릇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지요. 은하는 자신이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우는 움막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요. 연우는 품속에서 아버지의 칼을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친 칼날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들였습니다. 작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밤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연우는 칼을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움막 안으로 돌아왔지요. 은하는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우가 들어오자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지요. 아까는 송구했습니다.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연우는 벽 쪽에 자리를 폈습니다. 은하와 거리를 두고 누웠지요. 등잔불을 끄자 어둠이 움막을 덮었습니다. 한참 동안 고요했습니다. 은하는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연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지 않았습니다. 잠들지 못한 사람의 숨소리였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은하의 발목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아직 걷기는 힘들었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산에 나가 나무를 했고 은하는 움막에서 쉬었지요. 어느 날 저녁 연우가 돌아왔을 때 움막 안에서 약초 냄새가 났습니다. 은하가 연우가 캐둔 약초를 손질하고 있었지요. 몸져 누워만 있을 수 없어 이것이라도 거들었습니다. 다친 몸인데 무리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은하의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약초를 가려내고 다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연우는 그런 은하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약초에 밝으십니다. 어릴 적부터 배웠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산에 오셨습니까? 은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약초를 다듬으며 말했지요. 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당신처럼요. 연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사연은 서로가 간직할 몫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멀리서 쇠 부딪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는 잠결에 눈을 떴지요. 소리는 움막 밖에서 났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연우가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지요. 보통 나무꾼이 아니었습니다. 은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우는 땀을 흘리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수십 번. 지치지 않는 듯 계속 움직였지요. 은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도 자신처럼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연우가 움막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하는 이미 누워 있었지요. 하지만 연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자신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만 알았지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은하의 발목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먼 길을 걷기는 어려웠지요. 산을 내려가려면 적어도 보름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은하는 마을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갈 곳이 없었지요. 조금 더 머물러도 되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는 나무를 패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발목이 나을 때까지 있으십시오. 패를 끼쳐 송구합니다. 괜찮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은하는 연우가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내쫓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은하는 움막 살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연우가 산에 나가 있는 동안 움막 안을 정리하고 약초를 손질했지요. 산에서 나물도 캐고 샘에서 물도 길어왔습니다. 발목이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연우가 저녁에 돌아오면 은하는 죽을 쑤어 기다렸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연우는 묵묵히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맛이 어떤지 말하지 않았지만 그릇을 깨끗이 비우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지요. 내일은 산 너머 골짜기에 가려 합니다. 약초가 많은 곳입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연우가 말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들어 연우를 보았지요. 혼자 가시렵니까? 그렇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요즘 산에 수상한 자들이 돌아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연우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은하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게 의외였지요.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며칠 전 샘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저 아래 오솔길에서 사내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칼을 차고 있었고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죽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은하는 연우의 표정을 살폈지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혹시 그 자들이 당신을 찾는 겁니까?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지요. 은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묻지 않기로 했는데 또 물어버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연우는 움막 밖에서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보다 거칠었지요. 땀이 흘러내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움막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쇠 부딪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바람 가르는 소리. 새벽녘 연우가 움막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지요. 은하는 일어나 물을 떠왔습니다. 연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십시오. 몸이 상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당신 손을 보십시오. 은하가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지요.
칼을 쥐느라 생긴 상처들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골습니다. 은하는 연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지요. 뚜껑을 열고 연우의 손바닥에 약을 발랐습니다. 차가운 약이 상처에 스며들었습니다. 연우는 은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등잔불빛에 비친 은하의 얼굴이 부드러웠지요. 조심스럽게 약을 바르는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상처는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치료해야 낫습니다. 상처 말고 다른 것도 그렇습니까? 은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연우를 올려다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은하는 연우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지요. 연우는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약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연우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지요.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은하는 움막 앞에서 연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나무가 잘 안 베어져서 늦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연우는 오늘 산 너머를 살폈습니다. 수상한 자들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지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완전히 떠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움막 밖에 앉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했지요.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왔습니다. 별이 참 많습니다. 은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연우도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지요. 예전엔 이렇게 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늘 바빴고 늘 쫓기듯 살았습니다. 연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많은 것을 말하지는 않았지요. 다만 과거에 여유 없이 살았다는 것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쫓기듯 삽니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입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은하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왜 산에 왔습니까? 진짜 이유를 말해 주십시오. 은하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쫓기듯 살았습니다. 집안이 망하고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산에라도 와서 약초나 캐며 살려 했습니다. 이제는 어찌하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당신처럼 여기 머물까 합니다. 산이 나쁘지 않습니다. 연우는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은하의 얼굴이 쓸쓸해 보였지요. 여기는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저는 사람들 틈에 있을 때 더 외로웠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은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지요. 바람이 불고 풀벌레가 울고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움막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옆에서 은하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대로 있고 싶습니다. 연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화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머지않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무엇을 선택할지 연우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새로운 군관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민겸수. 35의 나이로 관아에서 제법 힘을 쓰는 자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새 군관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민겸수가 부임한 지 보름이 지나자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금이 늘었고 부역이 잦아졌지요. 젊은이들은 수시로 불려가 일을 해야 했고 농사지을 겨를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작년보다 세금이 갑절이나 늘었습니다. 부역도 너무 잦습니다. 이러다가 농사를 망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민겸수의 수하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지요. 칼을 차고 다니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세금 못 낼 거면 땅을 내놓으시오. 아니면 딸이라도 보내든지. 부역이 싫으면 마을을 떠나시오. 여긴 민나리의 땅이요.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지요. 관아에 호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민겸수가 위에 줄이 닿아 있었으니까요. 박노정의 주막에는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술을 마시며 하루의 시름을 달랬지요. 그날도 몇몇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나리가 또 사람을 보냈습니다. 산에 수상한 자가 있다며 찾아내라고 합디다. 산에 무슨 수상한 자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나무꾼이야 몇 있지만 수상한 자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정이 술상을 나르다 말고 물었습니다. 혹시 강서방 말하는 겁니까? 강서방이요? 그 사람은 10년 넘게 산에서 나무하던 양반인데 무슨 수상한 자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민나리 수하들이 산을 자주 뒤지는 걸 보니 누군가를 찾는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산에 사는 사람이라곤 연우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연우는 조용히 나무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상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노정은 주막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괴짝을 열어 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지요. 10년 전 어떤 이가 남기고 간 편지였습니다. 만약 민겸수라는 자가 이 마을에 온다면 산의 강연우에게 알려주시오. 노정은 편지를 다시 괴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10년 만에 그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노정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연우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지요. 산길을 한참 올라가니 연우가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서방. 노정이 부르자 연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아한 표정이었지요. 노정이 산까지 찾아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무슨 일이십니까?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연우는 도끼를 내려놓고 바위에 앉았습니다. 노정도 옆에 앉았지요. 민겸수라는 자가 마을에 부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노정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요. 역시 아시는구려. 어찌 아십니까? 10년 전 어떤 분이 편지를 남기고 갔습니다. 민겸수가 오면 당신에게 알리라고 했지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다만 당신을 걱정하는 분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 없이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정이 말을 이었지요. 민나리 수하들이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강서방, 무슨 일이 있습니까? 말해 주십시오.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노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어서며 말했지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주막으로 오십시오. 제가 아는 것은 많지 않지만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습니다. 노정이 떠난 뒤 연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겸수. 그 이름이 10년 만에 다시 들려왔습니다. 연우의 손이 떨렸지요. 저녁 무렵 연우는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지요.
은하는 움막 앞에서 약초를 말리고 있다가 연우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일찍 오셨습니다. 어디 편찮으십니까? 아닙니다. 연우는 움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 틈에 숨겨둔 칼을 꺼냈지요. 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 얼굴을 보면 압니다. 은하가 연우 앞에 섰습니다. 연우는 은하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 했지요. 하지만 은하가 연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해 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연우는 은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걱정하는 눈빛이었지요. 연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민겸수라는 자가 왔습니다. 그 자가 누구입니까? 10년 전 제 아버지를 죽인 자입니다. 은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연우가 말을 이었지요. 아버지는 관아의 설이었습니다. 정직한 분이셨지요. 그런데 민겸수가 관아의 곡식을 빼돌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막으려 했지요.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겸수는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아 죽였습니다. 저는 겨우 도망쳐 이 산에 숨었습니다.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은하는 연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어찌하시렵니까? 모르겠습니다. 연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혼란스러웠지요. 당신이 원한다면 저도 도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자에게 당한 사람입니다. 연우가 놀라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하가 말을 이었지요. 제 집안도 민겸수 때문에 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민겸수의 비리를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셨습니다. 결국 병으로 돌아가셨지요. 은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왔습니다. 연우는 은하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지요. 저물어가는 해가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밤이 되자 연우는 움막 밖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은하도 옆에서 지켜보았지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내일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민겸수의 수하들이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연우는 칼을 거두고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십시오. 싫습니다. 여기 있겠습니다. 은하, 저도 싸우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은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요. 알고 있었습니다. 은하도 자신만큼이나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긴장이 흘렀지요. 연우는 평소처럼 나무를 했지만 늘 주변을 살폈습니다. 은하도 움막 근처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은하가 샘에서 물을 기르러 갔을 때였지요. 갑자기 숲속에서 사내 둘이 나타났습니다. 민겸수의 수하들이었습니다. 아니, 이 깊은 산속에 계집이 있었구먼. 어디서 왔소? 혼자 사는 게요? 사내들이 은하를 에워쌌습니다. 은하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지요. 지나가는 길입니다. 물 좀 마시려고 들렀을 뿐입니다. 거짓말 마시오. 이 근처엔 길이 없소. 분명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게요? 혼자입니다. 그래, 그럼 우리랑 함께 내려가시지. 민나리께서 보시면 좋아하실게요. 한 사내가 은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하는 재빨리 피했지요. 하지만 다른 사내가 뒤에서 은하를 붙잡았습니다.
놓으십시오. 얌전히 따라오면 다치지 않을게요. 거역하면 어찌 될지 모르오. 사내가 은하를 끌고 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 사내의 손등을 쳤지요.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은하를 놓았습니다. 누구냐? 숲속에서 연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지요. 사내들은 연우를 보고 칼을 뽑았습니다. 내가 이 산에 숨어 있던 놈이냐? 물러가십시오. 이곳은 당신들이 올 곳이 아닙니다. 연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큰 소리 치는구나. 민나리께서 찾으시는 자가 바로 너인 모양이지. 그렇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잡아가야지. 순순히 따라오면 목숨은 살려주마. 사내 하나가 칼을 휘두르며 연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연우는 도끼를 들어 칼을 막아냈지요. 쇠 부딪는 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연우는 도끼로 사내의 칼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발로 사내의 가슴을 걷어찼지요. 사내가 나가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내가 뒤에서 연우를 공격했지만 연우는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제법이로구나. 하지만 우리가 둘이다. 두 사내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연우는 도끼를 내려놓고 허리춤에서 칼을 뽑았지요. 아버지의 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실전에서 쓰는 것이었습니다. 칼이 빛을 내며 허공을 갈랐습니다. 연우의 움직임은 빨랐고 정확했지요. 10년 동안 갈고 닦은 솜씨였습니다. 사내들의 칼이 연우를 스치지도 못했습니다. 이놈이! 한 사내가 다시 칼을 휘둘렀습니다. 연우는 칼로 막아내며 발을 걸었지요. 사내가 넘어졌습니다. 연우는 칼끝을 사내의 목에 댔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내도 땅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연우의 칼에 어깨를 베어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물러가십시오. 다음에 또 오면 목숨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연우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사내들은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지요. 기억해두겠다. 민나리께 보고하겠다. 좋습니다. 민겸수에게 전하십시오. 강연우가 기다리고 있다고. 사내들은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연우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지요. 그리고 은하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은요? 저도 괜찮습니다. 은하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칼을 쥔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두려웠습니까? 아닙니다. 분노했습니다. 연우는 칼을 집어넣었습니다. 10년 만에 사람을 베었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칼을 휘둘렀지요. 손에서 아버지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처음부터 물러설 생각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칼을 닦으며 생각에 잠겼지요. 이제 민겸수가 움직일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낼 것이고 자신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연후. 은하가 연우를 불렀습니다. 연우가 고개를 들었지요. 당신의 힘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검수를 익혔지요. 그럼 민겸수와 맞설 수 있습니까? 연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겸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하가 많았고 권력도 있었지요. 아무리 검술이 뛰어나도 혼자서는 힘들 것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럼 같이 합시다. 당신은 싸울 줄 모릅니다. 칼을 쓸 줄은 몰라도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은하는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약병이었지요. 이것은 잠들게 하는 약입니다. 음식에 타면 한식경 동안 정신을 잃습니다. 위험합니다.
당신이 칼을 쓰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연우는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결연한 눈빛이었지요. 말려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 둘 다 같은 원수를 가졌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겸수를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말입니다. 연우는 민겸수의 악행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은하는 관아에 들어가 장부를 훔쳐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위에 보고만 올라가면 민겸수는 끝입니다. 상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관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민겸수가 여인을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연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민겸수의 눈에 들어 관아에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하는 연우의 손을 잡았지요. 저를 믿으십시오.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미 위험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 자들이 절 봤습니다. 조만간 다시 올 겁니다. 연우는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은하의 말이 맞았지요. 시간이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더 위험해집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곁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위험하면 바로 도망치십시오. 약속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달빛이 움막 안을 비쳤지요.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복수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연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민겸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말입니다. 연우의 손이 칼자루를 쥐었지요.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곧입니다. 연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움막 밖에 나와 앉아 별을 바라보았지요. 1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연우야, 도망쳐라. 내가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아버지를 두고 연우는 도망쳤지요. 그날의 수치와 분노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잠 못 이루십니까? 은하가 움막에서 나와 연우 옆에 앉았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옛일이 떠올라서입니다. 말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이야기를요. 연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였지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은하에게만은 말입니다. 아버지는 관아의 설이었습니다. 연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고울의 설이었지만 정직한 분이셨지요.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부정을 미워하셨습니다. 연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8대던 해봄이었습니다. 민겸수가 그 고을의 군관으로 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관리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겸수는 관아의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할 곡식을 사사로이 팔아넘겼지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민겸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상부에 보고하려 했지요. 하지만 민겸수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어찌하였습니까? 아버지를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관아의 곡식을 훔친 것이 아버지라고 했지요. 증거도 조작했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연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곤장을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구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열흘 뒤 아버지는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찌하셨습니까? 도망쳤습니다. 민겸수가 저까지 죽이려 했으니까요. 아버지의 유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산으로 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날마다 검을 연마했습니다. 복수만 생각하며 버텼지요.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두렵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복수를 해도 아버지가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은하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가 말을 이었지요. 저도 비슷합니다. 제 아버지도 민겸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는 의원이셨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을 돌봐주시던 분이셨지요. 그런데 민겸수가 부임한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겸수가 백성들에게 약값을 더 받으라고 강요했습니다. 자기 몫을 챙기려는 것이었지요. 아버지가 거절하셨습니다. 은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민겸수는 아버지를 밀고 했습니다. 가짜 약을 쓴다고 누명을 씌웠지요. 아버지는 관아에 끌려가 매를 맞으셨습니다. 병을 얻으셨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당신은요? 저는 16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돌아가셨지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이 제 재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저를 팔아넘기려 했지요. 도망쳤습니다. 산으로 들로 어디든 도망쳤습니다. 연우는 은하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지요. 우리 둘 다 같은 아픔을 가졌습니다. 연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은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서 당신을 만난 것이 운명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지요. 연우는 은하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혼자가 아닙니다. 은하는 연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10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지요. 동이 틀 무렵 두 사람은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연우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칼을 내려보았지요. 아버지, 이제 말씀드립니다. 연우는 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민겸수를 무너뜨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그자의 악행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은하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원한도 풀겠습니다. 두 사람은 칼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연우는 산을 내려가 박노정의 주막을 찾았습니다. 노정은 연우를 보고 놀랐지요. 강서방, 어찌 된 일입니까? 위험합니다. 민나리 수아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연우는 노정을 골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도움입니까? 민겸수의 악행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관아의 장부를 구해야 합니다. 노정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관아는 삼엄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연우는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노정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제게도 민겸수에게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제 동생입니다. 민겸수가 부역을 시켰는데 다리를 다쳐 못 쓰게 되었습니다. 저도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연우는 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해가 질 무렵 연우는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찌 되었습니까? 박 어르신이 돕기로 했습니다.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 움직입니까? 사흘 뒤입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준비를 하겠습니다. 연우는 칼을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은하는 약을 준비했지요.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일에 몰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우는 움막 밖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마지막 연마였지요. 땀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하는 움막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연우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은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제 곧입니다. 은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연우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나무꾼 옷이 아니라 아버지가 남긴 옷이었지요. 비록 빛이 바랬지만 단정했습니다. 오늘입니까? 은하가 물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늘 저녁에 움직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준비되었습니다. 은하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산에서 입던 남루한 옷이 아니라 깨끗한 치마 저고리였지요. 박노정이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연우는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지요. 좁고 누추했지만 이곳에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은하는 연우의 손을 잡았지요. 괜찮습니다. 어디든 함께라면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익숙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박노정의 주막으로 갔지요. 노정이 두 사람을 골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연우가 물었습니다. 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보따리를 건넸지요. 여기 관아 하인의 옷이 있습니다. 이것을 입으면 관아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민겸수는 교활한 자입니다. 연우는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하를 바라보았지요. 정말 하시겠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은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요. 밤이 되자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나섰습니다. 은하는 관아 근처 주막으로 갔고 연우는 관아 뒤편으로 향했지요. 관아 근처 주막에는 민겸수의 수하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주막 안으로 들어가 구석에 앉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술 한 잔을 시켰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내가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겸수의 수하였지요. 혼자 술을 마시시오? 함께 마시지 않겠소? 혼자가 편합니다. 그래도 외로울 텐데 우리와 함께 하시오. 사내가 은하의 옆에 앉으려 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사양하겠습니다. 은하가 주막을 나가려는데 밖에서 민겸수가 들어왔습니다. 은하와 눈이 마주쳤지요. 민겸수는 은하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 이런 곳에 이런 미인이 있었구먼. 민겸수가 은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하는 뒤로 물러났지요. 실례하겠습니다. 잠깐 어디 사는 분이시오? 이 근처에서 본 적이 없는데. 지나가는 길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혼자 술을 마신다? 재미있군. 나와 한잔 하시지 않겠소? 은하는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 잔만 하겠습니다. 민겸수는 흡족한 표정으로 은하를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술상이 차려졌고 민겸수가 은하에게 술을 따랐지요. 성함이 어찌 되시오? 은하라고 합니다. 은하, 좋은 이름이요. 나는 이곳 군관 민겸수요. 은하는 술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셨지요. 민겸수는 은하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다니시오? 남편은 없소?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군. 나와 함께 지내는 게 어떻겠소? 갑자기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이곳에서 힘 있는 사람이요. 내 곁에 있으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소. 은하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겸수를 바라보았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소. 오늘 밤 관하로 가시오. 내가 좋은 방을 마련해 주겠소. 민겸수가 은하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은하는 손을 빼며 일어났지요. 오늘은 늦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내일 꼭 오시오. 약속이요. 은하는 주막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뛰었지요. 계획대로 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연우는 관아 뒤편 담을 넘었습니다. 하인 옷을 입고 있었기에 수상하게 보이지 않았지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 장부를 보관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관아는 고요했습니다. 대부분의 관리들이 잠든 시각이었지요. 연우는 소리 없이 움직이며 장부고를 찾았습니다. 장부고 앞에는 수아 하나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돌멩이를 던져 소리를 냈지요. 수아가 소리나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연우는 재빨리 장부고로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연우는 촛불을 켜고 장부를 뒤적였지요. 곡식 출납부, 세금 장부, 부역기록. 모두 민겸수의 손을 거친 것들이었습니다. 장부를 살피던 연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곡식 출납부에 이상한 점이 있었지요. 받은 곡식과 나간 곡식의 양이 맞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곡식을 빼돌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우는 그 장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장부도 몇 권 더 챙겼지요. 모두 민겸수의 비리를 증명할 증거들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려는데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요. 수아 둘이 지나갔습니다. 민나리께서 여인을 들이신다더군. 또 그러시는구먼. 이번엔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네. 오늘 주막에서 본 여인이라던데. 제법 미인이라더군. 연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은하가 민겸수를 유인해야 했지요. 하지만 너무 위험했습니다. 연우는 서둘러 관아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노정의 주막으로 향했지요. 은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부를 구했습니까? 구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연우는 품에서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은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제 상부에 보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직접 가기는 위험합니다. 민겸수가 막을 겁니다. 박노정이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친구가 상부 관하에 있습니다. 그에게 전하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노정은 장부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길을 떠났지요. 사흘 뒤 상부에서 관리들이 내려왔습니다. 민겸수를 조사하러 온 것이었지요. 민겸수는 급히 장부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겸수, 관아의 곡식을 빼돌린 죄로 체포한다. 민겸수는 관리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는 억울합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증거가 있다. 내 손으로 쓴 장부가 있지 않느냐. 민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부는 그의 필체로 쓰여 있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관아 앞에 모였습니다.
민겸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았지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드디어 저 악당이 벌을 받는구나.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살 것 같습니다. 연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은하가 옆에 있었지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 10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지요. 복수는 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십니까? 은하가 물었습니다. 연우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라고. 은하는 연우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지요. 복수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민겸수가 끌려간 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군관이 부임했고 백성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지요. 하지만 연우는 여전히 산에 머물렀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으실 겁니까? 어느 날 은하가 물었습니다. 연우는 움막 밖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갈 곳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산을 떠날 생각이십니까? 연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끝났으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은하는 연우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을 바라보았지요. 어디로 가시렵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가고 싶습니다. 혼자 가실 겁니까? 연우는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하도 연우를 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실 겁니까?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집안도 없고 돌아갈 곳도 없지요. 그럼 함께 가시겠습니까? 은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우가 말을 이었지요.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은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연우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산을 내려가 박노정을 찾았습니다. 노정은 두 사람을 보고 반가워했지요. 오셨습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주막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정이 술을 따랐지요. 민겸수가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고을에서 저지른 죄까지 밝혀져 목이 베었답니다. 그렇습니까? 연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이루었지만 기쁘지 않았지요. 다만 마음 한쪽이 비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어찌하실 겁니까? 산을 떠나려 합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살아보려 합니다. 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여기는 상처만 남은 곳이니까요.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니었다면 복수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정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은자가 들어있었지요. 이것을 가지십시오. 새로 시작하려면 미천이 필요할 겁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당신들이 민겸수를 무너뜨려 마을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연우는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지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디로 가실지 정하거든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연우와 은하는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이 있었지요. 연우는 움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좁고 누추했지만 이곳에서 복수를 준비했고 은하를 만났지요. 아쉽습니까? 은하가 물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지요. 아쉽지 않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연우는 벽에 걸린 아버지의 칼을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한 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고 가겠습니다. 왜입니까? 칼은 복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났으니 필요 없습니다. 연우는 칼을 움막 한쪽에 걸어두었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오면 발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짐을 꾸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져갈 것이 별로 없었지요. 옷 몇 벌과 약초 그리고 노정이 준 은자가 전부였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이제 떠납시다. 두 사람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지요. 이번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연우를 알아본 것이었지요. 강서방, 어디 가십니까? 멀리 갑니다. 언제 돌아오실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몸조리 잘하시고 좋은 곳에서 잘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을을 벗어나자 넓은 길이 나타났습니다. 연우와 은하는 그 길을 따라 걸었지요. 어디로 갈까요? 은하가 물었습니다. 연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지요. 남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따뜻한 곳이 좋습니다. 두 사람은 남쪽을 향해 걸었습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걸었지요. 무엇을 하며 살까요? 저는 약초를 캐고 당신은 밭을 일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우는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도 연우의 손을 꼭 쥐었지요. 두렵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새로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연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지요.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함께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었지요. 저녁 무렵 작은 주막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어갑시다. 그럽시다. 주막에 들어가 방을 잡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저녁상을 차려왔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북쪽에서 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남쪽으로 갑니다. 먼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총총했지요. 산에서도 이렇게 별을 봤습니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때는 외로웠는데 지금은 외롭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연우는 은하를 바라보았습니다. 별빛에 비친 은하의 얼굴이 아름다웠지요. 고맙습니다. 무엇이 고맙습니까? 제 곁에 있어 주어서입니다. 혼자였다면 복수를 이루고도 허전했을 겁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남쪽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지요. 연우는 더 이상 복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숨어 사는 나무꾼도 아니었지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은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지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산과 마을을 지나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쉬고 때로는 밤을 새워 걸었지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어가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따뜻한 남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이 다정했지요. 여기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연우가 물었습니다. 은하는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습니다. 여기가 마음에 듭니다.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기 시작했지요. 연우는 땅을 갈고 은하는 약초를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젊은